예, 중국에서 별세 않고 이명희 CJ 명예회장의 시신이 오늘 한국으로 운구됩니다. 빈소는 장남인 이재현 CJ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는데요. 이번 장례에 범 삼성과 친족들이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배병희 월간 경제풍을 대표 정성섭 재벌닷컴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결과가 나왔는데 신동빈 회장 결국 승리했습니다. 자, 정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승리한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미 예견된 거죠? 그렇죠. 예. 주총에서의 승리는 뭐 누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표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일단은 지분에 대해서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뭐 결론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주총에서의 안건이 두 가지였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사회이사 선임의 건이고 그동안에 일본 롯데홀딩스에서는 뭐 사회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아마 사회이사 제도를 아마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뭐 민주화해 나가겠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현재 지배구조 형태를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주주들이 지지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신동빈 회장의 어떤 경영 장악 능력권이 앞으로 점점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안건이 올라온 게 두 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선임권 하나하고 이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권 이런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가 아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렇죠. 지배구조 관련된 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신동빈 회장이 결국에는 승리를 했어요.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많은 분들 이번 보면서 좀 아쉬움도 표현하고 분노도 사실 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동빈 체제로 원탑 체제로 환원한 것은 정당한 정상이에요. 정상하고 우리의 상식인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많이 속아봤어요. 일본 롯데, 한국 롯데 이게 다 그 우린 심지어 신격고 총괄 회장의 창업에 의해서 창업된 한국 기업으로 봤는데 지금까지는 말씀이 아주 묘하게 국민 속여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일본 롯데를 통해 가지고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롯데를 말이야 한국 기업이라고 애호해야 주는데 이번에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홀딩스 임시주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신동빈 완탑 체제로 확립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 기대에 저거한 건데 이후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재벌닷컴 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롯데 문제 근간을 보면은 오나 개혁이에요. 워낙에 한국 재벌 이런 오나가 없어요. 오나 개혁이다. 오나 개혁이라고 해서 신동빈 체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신동빈 체제가 확립이 됐다면 총괄 회장 체제와 그 옆에 있는 혈족들이 지분 없이 그냥 막 여기저기 참여하는 이거 다 빨리 정리해야 되고 순환 출자고리 우리나라 국내 기존 재벌도 그렇습니다만 순환 출자고리가 400 몇십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특히 일본 롯데를 통해 가지고 한국 롯데를 지배한 이 구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비용과 상관없이 빨리 구조 개혁하지 않으면은 롯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빈 체제 확립을 환영을 하면서 당신은 할 일을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 자, 정 의원님,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제 주총을 앞두고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격호 회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거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추측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지 또 이번 오늘 나온 주총 결정에 대해서 신격호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주총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이 완승했다. 뭐 그 현상으로 보면은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체제로 완전히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아직 난제가 있다. 이걸 오늘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 주총 안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주들이 크게 반대를 하거나 또는 롯데그룹 전체의 지배권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번에 주총을 앞두고
급히 이제 출국을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마 신격호 회장과 국내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아마 이것이 어떤 롯데그룹, 일본 롯데홀딩스에서의 어떤 전면적인 개혁,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신동빈 회장 체제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신격호 회장이 동반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주총의 결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본인들은 두고 있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 6명이 있는데 이 해임 문제에 대해서 아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일단은 L투자회사라고 우리가 알려진 일본에서부터 12분까지 있는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격호 회장의 승낙이 있었느냐 아니면 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일본 법정에 제출될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 그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로서는 뭐 좋습니다. 뭐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또 그 규모가 큰 일본 롯데홀딩스 전반에 대해서 마치 한국의 자본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생각을 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점을 신동빈 회장이 아마 헤쳐나가야 될 난관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배 대표님, 그 형식과 절차가 어떻게 되든 간에 롯데그룹의 하여튼 총괄 회장 신격호 회장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결론이 좀 났어요. 그러면 여기 이 대목에서 자, 신 총괄 회장이 아들인 신동빈 회장에게 자, 나의 후계자는 신동빈이다. 정말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분란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이 든 세대인데 총괄 회장 역할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거 상법 절차에 따라서 신동빈 체제가 확립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총괄 회장이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지분이 일각 다 합쳐도 한 자리 숫자밖에 되질 않아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자기가 저 신동빈 체제가 상법 절차를 받은 사람을 네가 뭐 후계자다 아니다 이게 지적하기보다도 나는 총괄 회장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총괄 회장의 창업 역할은 끝내고 신동빈 체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신동빈 체제에 대한 기대는 이겁니다. 그 사이 한국 롯데에 대한 정문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신동빈 씨입니다. 혈족도 다 때려버렸어요. 앞으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소유와 지배 구조를 지금 적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습니까? 그걸 하자면은 신동빈 체제는 이제 총괄 회장의 그 올가미로부터는 벗어나가지고 한일 롯데의 완톱의 합법적인 완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효도를 해야죠. 아버님한테 난 대단히 뭐 죄송합니다. 그 말씀했대. 혈육광에는 아버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 경영에서는 총괄 회장의 올가미를 울타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신동빈 회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경영과 가족 문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대표님, 지금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이 기자회견 나와서 여러 아직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배구조 개선 관련 순환 출자 고리 끊겠다 그 부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한국 기업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롯데 호텔에 대한 어떤 지분 문제도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작업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개가 넘는 순환 출자굴이고 한 주 이상으로 연결된 곳이 이제 416곳이고요. 1% 이상으로만 보면 뭐 한 299개 정도. 순환 출자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끊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순환 출자고리에 연결된 계열사만 보면 12~13개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지분이 서로 이제 팩토리얼식으로 서로 막 그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골인데 이걸 끊기 위해서는 일단 상장 비상장사를 구분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뭐 상장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신동빈 회장이 연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좀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요. 저는 아까 우리 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신동빈 회장의 1인 그 지배 체제 구축 이것이 갖는 의미 같은 게 상당히 이제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재벌가에서
어떤 경영 승계의 어떤 방식이 예. 이 총수의 지명이라든가 아버지의 선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왕권형 어떤 승계형이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주주와 임직원들 이런 지지를 통해서 승계를 한다.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민주형으로 상당히 바꿔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롯데그룹의 승계 현재 예, 예. 이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 재계에 예. 상당한 그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 과도기가 아닌가 예. 이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삼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전 CJ 명예회장 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고 오늘 오후 늦게 이제 시신이 국내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배 대표님, 네. 이명희 전 회장 현직에 계실 때 혹시 인터뷰를 하셨거나 안면이 있으시죠? 네. 전화도 직접 주시고 그랬어요. 아, 그러시죠? 나중에 예. 그만 떠나고 나서 예. 해외 이름하실 때는 밖에서도 전화를 하면서 예. 뭐 엉뚱한 제안도 많이 하시고. 본인 자서전에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라 이렇게 쓰셨던데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나 그 자서전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예, 뭐 예. 옛날에 뭐 노는 판에 뭐 싸움 판에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예, 예. 언론이 비운의 삼성의 황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생한테 저 성격권을 뺏겼으니까. 예, 반면에 예. 자랄 때부터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라면서 예. 그룹의 총수 대행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선친의 그 엄격한 잣대에 벗어나가지고 예. 물러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녕대운과 같은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그런 비운의 얘기 하더라고요. 황태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스스로 예. 창업주가 지시한 그 냉엄한 엄격 기준을 예. 스스로 벗어나가지고 양녕대운과 같이 왕관을 버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까 예. 어쩌는데 굉장히 삼성가가 범삼성가가 불행할 때요. 왜? 본인도 폐암을 앓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장남 이재현 씨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또 중병을 입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생 이건희 회장도 지금 1년 이상 장기가 마병 중에 있죠. 범삼성가가 예. 우환이 겹쳐 있는 시기 때 돌아가셔가지고 예. 참 예. 저벌가의 우울한 표정을 다시 우리가 이제 느끼게 돼 있네요. 예, 자정 대표님, 그 이병철 회장, 선대회장으로부터 눈밖에 난 게 사칼린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뭡니까? 이게 삼성에 굉장히 충격력 사카린 줬나 사건 봐요.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래요? 있는데 사카린 사건이라 하면 이제 1966년도에 한국비료라고 한국비료를 이제 삼성그룹에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하면 뭐 얘기가 길지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이 워낙 이제 경박 단순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경제를 뭐 그 정권을 맡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예. 삼성에게 좀 중후장대형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제조업을 좀 해라 이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비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비료라는 걸 설립을 하는데 한국비료에 이제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원료가 필요했죠. 그 과정에서 뭐 자재를 이제 사카린으로 사카린 당시에 이제 뭐 설탕이 뭐 보편화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굉장히 고가에 이제 팔린 제품들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했는데 가져왔는데 그것이 밀수로 가져왔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뭐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제 크게 확대된 측면도 있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정치권이 막 이 사건으로 어우러지면서 이제 파워 게임이 벌어졌죠. 뭐 이우락, 뭐 김종필, 뭐 이런 파워 게임이 연속으로 지속되면서 파문이 커지니까 일단 이병철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경영 퇴진을 시켰죠.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인 이명희 씨와 이제 이창희 씨 두 분 다 이제 뭐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경영을 잠시 맡은 적이 있어요. 1973년도까지 이병철 회장이 복귀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카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장부라든가 비밀 내용을 청와대에 뭐 투서를 했다. 이것이 이제 뭐 장차남의 그 소행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불거지게 됐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게 됐고 물론 이제 경영 노선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뭐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이명희 씨라든가 이창희 씨는 굉장히 젊고 30대였으니까 공격적인 경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삼성그룹을 맡고 있던 전문 경영인들과 갈등도 많고 사업 노선을 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버지하고 뭐 결국 갈등이 돼서 예. 73년도에 서로 이제 갈라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대표님 그 사건이 삼성 후계 구도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제가 사건이었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을 할 때 바로 경제기원 지휘기자고 제가 그걸 쓴 사람이에요. 예. 이병철 이제 저게 확대된 건 TBC에서 그걸 좀 변명하는 프로가 나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해가지고 난리가 쳐가지고 여론이 비등했는데 예. 이병철 회장이 한비를 헌납하겠다 하고 장기영 부총장을 갖다 주고 중앙일보에서 헌납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형무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둘째 아들 이찬희 씨가 상무야. 한비 상무인데 구속에 한 6개월 이상 살고 예.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있었는데 사장 그만두고 이제 회장으로 가버리고 결제 없는 회장으로 가고 이명희 씨가 그 뒤에 이제 그룹 대행을 맡았으니까 총수대행을 했죠. 예. 이찬희 씨가 그런 겁니다. 내가 형무소 가서 고생은 다 했는데 예. 왜 그 형님한테 모든 걸 다 주냐 해가지고 형제간에 갈등이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이명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 그때부터는 명예회장이지 서류에 이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결제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명희 회장이 아주 자유분방한 그룹을 형성했는데 예.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잣대하고 전부 다 틀려. 그리고 이창희 회장은 형님이 나가야지 삼성그룹이 산다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형제간 이렇게 갈등이 나가지고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병철 회장이 피암이 확정이 돼가지고 셋째 아들 이건희한테 넘기겠다는 걸 예.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된 그 과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창희의 모반이라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청와대에 투서를 했는데 예. 우리 아버지가 100만 달러 해외에 도피했으니까 잡아 넣어주고 경제가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창희 씨는 자기가 그 회장 대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 이게 미국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한 그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예. 이명희 장남은 선친으로부터 네가 임마 고자질해가 청와대에 그 저거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다. 예. 그런데 자기 저 묻어놓은 얘기 보면 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해명을 하셨더만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 이명희 씨의 이 관계는 사카린 밀수 사건하고 관련되는 건 예.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속 관련 소송전으로 또 불성스러운 그 네. 부성스러운 사람 모습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결국엔 상고심을 포기를 하면서 일단 화해되는 분위기는 보여줬어요. 근데 전국의 화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명희 전 회장이나 이건희 지금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나 사실 형제인데 뭔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결국 이명희 전 회장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거든요. 자, 뭐 집안이라고는 그렇습니다만 화해 가능성, 완벽한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이 이제 그 화해를 못 하고, 예. 근데 한 분이 이제 타결을 함에 따라서 결국은 뭐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그렇죠. 뭐 이건희 회장도 지금 와병 중이시고, 예.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 가문에서 형제간에 마지막에 참 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예. 그것이 또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매우 훈훈할 것이고 경제계도 매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와만사성이라는 거 하는데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3세들 간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거나 혹은 만나뵌 그 분위기를 보면 예. 3세들 간에는 그렇게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틀림없이 이재현 회장이나 또 이재용 부회장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촌인데 서로가 이제 어떤 큰 그 삼성 가라는 한 뿌리에서 온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참석할까 안 할까 뭐 신문 기사들도 많습니다만 당연히 참석하겠죠. 뭐 전 당연히 참석해서 뭐 그 사촌형을 대신해서 뭐 사촌형이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뭐 상주 노릇도 할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대표님, 이 전 회장의 사망이 어떻게 화해 무드로 좀 가게 됐어요? 근데 화해를 했느냐 아니냐, 화해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상고를 포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만 이건희 회장이 이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직접 만나가지고 그건 못했습니다만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왜 뒤늦게 상속재산 재판이 나왔냐? 그것은 삼성과 CJ그룹의 사업 간의 충돌하고도 많이 작용은 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했는데 차명 주식, 현금이 아니라 차명 주식 중에서 당연히 장자 몫이 있는데 유언을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과거부터 쭉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해가 했는데 1심에 짓죠. 짓고 나서 그때 이제 삼성의 여인들, 삼성의 제일 장녀가 이인혜씨 아닙니까? 한설그룹 고문. 그게 집안의 제일 어른 자격으로서 상속자산 문제 20년 전에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로 잣대로 해가지고 이 화해가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이명희 씨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직접 악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화해는 없었습니다만 법적으로나 양가적으로 봐서는 화해가 된 걸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번에 상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현 씨나 지금 이재용 관계는 사촌 간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계기로 큰 고비는 다 지났다. 지났다는 그걸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상가에는 당연히 뭐죠 범 삼성가에서 다 문상을 오는 것이지 안 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만 다 와야 됩니다. 오게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병영 올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정성섭 재벌닷컴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